고원장이 40대잖아요. 40대인데 정말 좀 어려 보인다는 말을 아주 조금은 들을 수가 있는데 매년 뭐 시술 받는 것도 있지만 원장님, 확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마른 분들인데요. 얼굴에 살이 많이 없으니까 노화가 오면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광대는 꺼지고 입 주변은 주름지고 눈 밑에서 눈가까지 푹 꺼지면서 전체적으로는 퀭하고 늘어지고 자글자글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랐다고 하면 가름하고 예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피부를 받쳐줄 지방이 없으면 처짐도 주름도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대로 살집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살이 많고 과체중이신 분들은 중력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팔자주름과 볼살은 더 아래로 처지고 특히 이 기미쌤이 더 발달해서 앞에서 봤을 때 얼굴 면적이 더 넓어 보이고 이중턱에 심지어 목까지 접해서 전반적으로는 귀부터 턱, 목까지 처지고 접히고 부해 보이기 마련이죠. 이 2가지 유형의 분들이 특히나 무표정으로 있으면 더 피곤해 보이거나 더 무기력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나요? 그리고 표정을 지었을 때 오히려 주름이나 노화가 더 도드라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살이 없어서 꺼지는 얼굴인지 아니면 탄력이 부족해서 흘러내리는 얼굴인지 그걸 먼저 체크해야 맞춤 시술도 가능합니다. 먼저 마른 체형이신 분들, 피부에 볼륨을 지탱해주는 지방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잔주름도 생기고 인상이 퀭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을 우선으로 특히 네디어스나 나플랭 같은 콜라겐 부스터를 추천드리고요. 이 2가지 시술 모두 콜라겐을 촘촘하게 생성하게 하는데요. 피부를 전반적으로 재생시켜서 피부 탄력이 강화되고 꺼진 볼이나 깊게 패여있는 팔자주름에 자연스러운 볼륨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시술해도 효과는 2년 정도 길게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도드라져 보이는 부위는 소프웨이브 시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부위는 잘못 시술하면 화상염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피부 진피층에 정확히 열을 줘서 콜라겐 재생으로 피부를 재생시키고 잔주름을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하는 시술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유난히 거칠거칠하다면 리바이브 시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부위는 보습과 피부 장벽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분감을 채워서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퀭해 보이는 인상을 바꾸는데 아주 좋은 시술입니다. 그리고 과체중이신 분들은요, 볼살부터 턱선, 목선까지 흐릿해진 윤곽을 정리해주는 시술이 우선입니다. 대표적으로 울세라처럼 피부 깊은 층을 강하게 당겨주는 고강도 초음파 리프팅 시술이 있죠. 이런 장비들은 처진 살을 끌어올려서 무너졌던 윤곽선을 또렷하게 정리해줍니다. 이중턱이나 심부볼처럼 지방이 쌓여있는 부위는 단순히 당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온다 리프팅처럼 근육부터 피부까지 이어진 인대를 수축시켜 리프팅 시키면서 불필요한 지방을 분해해서 볼륨도 줄이는 이런 시술도 꼭 병행해 보는 게 좋습니다. 피부과 시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좀 어떤 방법을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술이 부담되신다면 먹는 것부터 챙기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부가 늙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챙기셔야 될 영양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분자 콜라겐입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이 콜라겐 펩타이드가 피부 섬유 아세포를 피부에서 자극해서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까지 합성을 증가시켜서 피부 탄력이나 주름, 수분감까지 개선시킵니다. 단, 콜라겐 중에서도 흡수율이 높은 저분자 콜라겐을 하루 5에서 10g 정도 꾸준하게 드셔야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C, 히알루론산 등과 같이 섭취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항산화 작용까지 있어서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키위, 딸기 같은 채소랑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하루 50에서 1000mg 정도는 꾸준하게 드셔야 눈에 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제품을 구매해서 드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대신 비타민C는 공복에 드시면 속이 굉장히 쓰릴 수가 있으니까 식후에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죠. 광노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피부염이나 트러블, 붉은기 같은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줄여드는 데도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도 섭취가 가능하긴 한데 하루 1000에서 2000mg 정도는 되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금속 정제가 된 오메가3 보충제로 드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대신 오메가3는 피를 묽게 하는 성분이라서 수술 예정이신 분들은 복용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드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다 챙겨 먹습니다. 고원장이 40대잖아요. 40대인데 정말 좀 어려 보인다는 말을 아주 조금은 들을 수가 있는데 매년 뭐 시술 받는 것도 있지만 먹는 걸 정말 잘 챙겨 먹어요. 영양제는 항상 잘 챙겨 먹고요. 물도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고 잠도 충분히 자고 있어서 시술 받을 뿐만 아니라 좀 생활 습관도 좀 이런 거에 맞춰서 가면 아무래도 노화를 방지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티에이징의 최전선에 계신 전문가로서 시술이나 습관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가는 게 좀 동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 비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습관은 항상 하는 거고 왜냐하면 내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생활적으로 돈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 그리고 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가장 먼저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생활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술보다는 그래도 생활 습관적으로 내 건강을 먼저 채워서 노화도 좀 늦추는 이런 게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노화를 방지하는 생활 습관을 가졌을 경우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시술을 같이 해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오늘은 확 늙어 보이는 사람이 두 가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나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고정 댓글에 노화 막는 3대 영양소를 남겨둘게요. 동안 얼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고민이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전부 댓글 달아주고 있으니까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 여러분의 피부 담당 피부과 전문의 고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